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시린 발을 주무르며 한숨 쉬고 계시나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봐도 잠시뿐이고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어도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는다면 혹시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차가워지는 거라고, 원래부터 손발이 시린 체질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작은 불편함 하나도 이유 없이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잠들기 전 유난히 차가운 손발은 그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바로 몸속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적신호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친근한 재료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몸속 혈관을 따뜻하게 깨우고 혈액순환의 물꼬를 터주는 자연의 보물 같은 식품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년간 통합의학을 연구하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한의사 박승현입니다. 저는 특히 순환계 문제, 그 중에서도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 그리고 말초 혈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주로 진료해 왔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순히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논문과 임상 자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위한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로 따뜻한 피를 만드는 보물,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흔히 감기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혈액순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혈관을 넓혀주고 몸속 온도를 높여주는 강력한 온열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중심 부뿐만 아니라 손끝, 발끝처럼 혈액이 잘 닿지 않는 말초 혈관까지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의 체온이 올라가고 손발의 온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으로도 차가운 몸을 녹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생강은 성질이 강해서 공복에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꿀을 살짝 넣어 드시면 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맛도 좋아져서 더욱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를 맑게 하는 바다의 보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훨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말초 혈관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에 오래 노출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재빠르게 조리하는 찜이나 구이 방식이 오메가3를 온전히 섭취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혈액 내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을 주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손발 저림이나 냉증 완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섭취는 하루 한쪽 정도를 구워서 드시거나 반찬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마늘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말초 혈류를 돕는 신비의 약초 은행잎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기억력 개선과 혈액순환 장애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손끝, 발끝처럼 가늘고 작은 말초 혈관으로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고 혹은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잎은 직접 채취하여 드시기보다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은행잎 차나 추출물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차로 마시면 몸의 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미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은행잎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모과입니다. 모과는 예로부터 근육과 혈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모과의 풍부한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뼈와 혈관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모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모과는 차나 청으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과차나 모과청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꿀을 소량만 넣거나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과당 함량을 줄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 촉진의 보물이라 불리는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제2의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몸의 기운을 돋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가피에 함유된 아칸토사이드라는 성분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말초 혈관의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붓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분, 그리고 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오가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온 유지 능력이 향상되고 근육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오가피는 뿌리나 줄기를 달여 차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를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70세 여성 최모 씨는 매년 겨울이면 수면 양말을 2겹씩 신고도 잠을 설치셨습니다. 발이 시리고 저려서 새벽에 여러 번 깨곤 하셨죠. 그런데 이분께서는 제가 추천해 드린 생강차와 오가피차를 매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최모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수면 양말을 신지 않아도 밤에 발이 시리지 않게 되었고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기초 체온도 0.8도나 상승했고 감기나 감각 저하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6세 남성장 모 씨는 심한 손발 저림과 종아리 근육 경련으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순환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큰 차도를 느끼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는 식단을 개선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렸고 장 모 씨는 등푸른 생선 섭취를 늘리고 모과청을 물에 타서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밤마다 찾아오던 경련 횟수가 주 4회에서 0회로 감소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순환 관련 약물 처방을 중단할 정도로 몸의 상태가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례는 특별한 약이나 시술 없이도 일상적인 식습관만으로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간단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쉬운 습관들을 알려드릴까? 먼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식사하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혈액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를 자주 주물러 주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기 전 무릎 담요나 온열 패드를 사용해 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온기로 몸의 온도를 유지해주면 차가운 손발을 데우고 편안한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시간마다 3분씩이라도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체된 혈액의 흐름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공복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속이 쓰리거나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출혈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가피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과청은 당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무가당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거나 섭취량을 극도로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물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들기 전 손발이 시린 이유 그냥 체질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밥상 위에 등푸른 생선, 그리고 매일의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몸의 혈관은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마다 차가운 손발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생강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내일 아침 손끝과 발끝에 느껴지는 따스한 감각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맞이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